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늘 코스피가 0.3% 마이너스로 2500선 아래에서 시작하고요. 코스닥은 0.24% 플러스 693으로 시작합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죠. 하창호 본부장님, 김재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장 전략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하창호 본부장님부터. 네, 제목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순환매가 많고 오늘 또 이슈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순환매에 정말 엄청난 화려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이것도 미국 증시 오늘 또 쉬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없는 순환매 움직이면 쏜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약보합세로 오늘 갈 것 같습니다. 약보합세로 갈 것 같다. 왔다 갔다 하지만은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별거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보합권, 하이닉스는 2% 마이너스, 하이닉스는 16만 4,900원. 17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러다가 한 9시 5분쯤, 6분쯤 되면은 또 이제 색깔을 찾아서 오늘은 여기다 하면서 자리를 잡겠죠. LG엔솔이 0.9% 상승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현대차가 0.5%,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2%입니다. 그리고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생명 플러스 메리츠,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여기는 1% 내외로 마이너스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오늘 3.6% 오르네요. 요거는 제가 그 뉴스를 팔로우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28일자 뉴스로는 펀드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뉴스가 나오기는 하네요. 표 대결 이후에도 분쟁의 불씨가 계속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상황. 나머지 종목들 다 대부분 약보합권. 오늘 조선이 조금 약하네요. 조선방산 2%대 약세, 현대중공업이 2.6%,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1.4%,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1%, 방산도 약하고요. 변압기 전력기기도 1.4%,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 한화오션도 역시나 2.9%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분위기가 그나마 좀 나은데요. 에코프로비엠이 5% 올라가고요. 에코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6% 플러스입니다. 알테오젠과 리가캠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1.8%, 2.7%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JYP는 75,400원까지 올라갑니다. 와, JYP만 보면 성킴 형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직도 분할 매도 안 하고 들고 계시다면 대단한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75,40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하창호 본부장님, 좀 눈에 띄는 업종 있을까요? 네, 뭐 CBDC 말씀 안 하셔가지고 CBDC 쪽이랑 그 다음에 이제 사료곡물 쪽인데, CBDC는 어제 이제 장 마감하고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강한 이벤트이기도 했고요. 뭐 수급 자체가 좀 많이 쏠리다 보니까 뭐 일단 여기서 좀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거래를 공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신선한 뉴스가 또 나왔고, 이게 사실은 좀 수리가 길어요. 처음부터 뭐 CBDC에 대한 뭐 이제 준비한다, 뭐 진행사항 나온다, 계획 나온다 하면서 막 움직이다가 정말 오랜만에 움직이는 거라서, 그래서 좀 이렇게 장중에 수급이 쏠리는 것 같고요. 근데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곡물 쪽이 움직이는데, 이거는 좀 사실 관점이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FDA 건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료곡물 업체들이 곡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잘 뜯어보시면 육류 유통도 많이 해요. 근데 FDA에서 이벤트가 생겼을 때 이제 미국산 소고기 관련된 이슈가 생겼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2018년도 뉴스들 찾아보시면 뭐 한일사료나 이런 기업들의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컴투스 홀딩스는 이제 코인이죠. 코인이 다시 한번 20선에서 지지가 나와서 막 슝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도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에너지 기업들 좀 일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오늘 바이오 좀 힘내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강한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전 상장 관련된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거가 또 나가게 됐을 때 코스닥의 변동성은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바이오가 강한 거는 이제 또 레드웨이브 쪽에서의 약간 이나 쪽 그 이벤트가 조금 같이 미국장이랑 채널링 돼서 연결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자사주 매입한 가격이 10만 원대 초반이라는 것도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은요? 눈에 띄는 업종? 근데 그 저기 바이오 많이 바이오. 빠졌기 때문에 그거 아까 2차전지 말고 그거 말고는 네. 그냥 다 이거 빠지면 저거 올리고 저거 빠지면 이거 올리고 아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좀 패턴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가 더 파느냐 누가 더 사느냐에 따라 갖고 그 평방이 바뀔 것 같고요. 미국도 뭐 PC 나왔지만은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정도였고 네. 환율도 그렇게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국채 그 입찰은 나쁘지 않았고 그제 약간 내려갔고 미국 EU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처음에는 많이 빨리 할 것처럼 걱정했다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간 강세가 되긴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크게 큰 이슈는 매크로 사이드도 없었고 뭐 주간 실업수준도 그렇고 뭐 GDP 나온 거 3분기 그것도 예상대로였고 4분기도 약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뭐 궤도를 어떻게 특별히 수정할 만한 거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사이드에서 찾지는 않을 것 같고 개별 주식의 개별 섹터에 이슈가 나온 걸 어떻게 소화하느냐. 뭐 관세는 여전히 지금 지켜봐야 되지만은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냥 평이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많이 빠진 종목이 좀 올라가는 그 정도 반대.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도 거의 다 비슷하고, 그리고 뭐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는 듯한 그런 움직임, 0.1%, 0.7% 뭐 요 정도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한 며칠입니까? 한 9월 달 이후로 처음으로 17만 원 선이 깨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잠깐 깬 거 말고 지금 다시 16만 3천 원까지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이게? 9월 오래간만이죠. 24일. 예, 맞아요. 그래서 요것도 처음으로 지금 가격이 야금야금 내려와서 17만 원을 깨졌고, 야금야금이 아니고 그 징조가 있었는데 네. 사람들이 애써 무시한 거지. 실적 포캐스트가 내려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5조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분기 실적이. 오케이. 네. 그러면 진짜 그 모건 스탠리의 그 포캐스트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물론 여기는 걱정할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35만 원 선도 지금 위태한 상황. 그게 지금 한 10월 달 정도의 레벨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엊그제 한 11%뺀 다음에 회복을 못하면서 계속 좀 빌빌대는 모습. 그리고 오늘 역시나 또 저런 저기 조선도 지금 계속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어서 조금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코멘트를 들어보자면요, 장원 부장님. 네, 이거는 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산업적으로 훼손이 있는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 알파로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는가를 각 산업군들에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은 외국인은 계속 이탈을 하고 이제 기관에서 특히나 연기금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기조가 제가 그런 차트들을 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이렇게 우하향하다가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 지금 요 이제 키패드가 제대로 안 돼서 보시면은 기관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주다가 외국인이 받아주면서 특히나 연기금이 주체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이 되게 많이 가요. 뭐 JYP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지금 외국인이 이제 좀 최근에 많이 들어오면서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얘도 차트 보시면 이렇게 좋잖아요. JYP는 뭐 안 보셔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애들도 그렇고, 네.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막 이러거든요. 뭐 CJ ENM 같은 경우도 지금 밑에서 막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애들 보면 전부 다 이제 기관에서 매수 땡기고 연기금 땡기면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현대로템이나 이런 것도 제가 수급 보여드렸잖아요. 현대로템 이런 애들 보시면 기관이 엄청 팠는데 주체가 연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에 전환을 하면서 바텀 패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정말 밑바닥에서 있는 애들, 뭐 이건 외국인이 더 땡기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종목군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위에 있는 애들에서 일부 차익을 하고 좀 네. 추이를 관망을 하면서 밑에 애들을 건든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너무 안 좋고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살 때는 취똥만큼 사고 그 다음에 거의 변동이 없을 때도 많고 이러니까 밴드 상당히 조금씩 떨어지는 것처럼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출 전망도 떨어지고 오늘 경제보고서 수정시 나오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시장의 이런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 이 밸류 쪽 같이 끌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명확하게 뷰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순환매 과정이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날을 12월 12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요번에 포지션들은 파생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일단 보고는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포지션이 변화가 나오는지를 봐야 좀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은 조심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게 수급적인 부분이 부족한 거지 이 기업들이 안 좋거나 뭐 그렇게 힘들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확실히 조금의 이런 부담감이 위에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에서는 그 차익 익절 라인을 좀 정해놓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지지만 나오면 다시 한번 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계좌에 추가하지 마시고 좀 새로운 계좌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담는 그런 좀 전략들도 활용하셔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또 기회를 또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D현대 일렉트릭이 5% 떨어지면서 하락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금융주도 전반적으로 안 좋네요. 신한지주도 3% 마이너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도 1.4%, 지주 KB금융도 1.2%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아직도 2.7%에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K스퀘어도 같이나 2%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JYP랑 조금 다른 흐름입니다. 역시 PER 기준으로 했을 때 하이브가 좀 더 비싸죠. 지금 JYP가 좀 올라와서 PER이 좀 비슷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이브가 좀 더 실적 포워드로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비쌌었던 그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는 금양 빼고는 1등이 롯데케미칼인데 안 좋긴 안 좋은가 봐요. 롯데타워를 담보로 잡고 그렇죠. 오죽했으면 원래 케미칼이 캐시카우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제 상황 안 좋아지면서 케미칼도 적자가 나고 롯데타워를 근데 그 잡아야죠. 랜드마크를 그렇게 담보로 잡아요? 잠보는 잡을 만한 걸 잡혀야지 돈을 내주지. 이야, 담보 잡기 싫었을 텐데. 부산 롯데백화점? 롯데타워. 부산 롯데타워예요? 부산 센텀시티. 센터시티. 그것도 판다며요. 루머가 그렇게 그래요? 그건 잘 돌던데. 몰랐어요. 그래. 네. 그것도 알짜니까 그럴 근데- 수 있죠. 근데 시장에선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안익된 굴뚝에 연기가 날까? 그렇죠. 그 시각으로 왜냐면 요즘에 신뢰도를 꽤 많이 잃었잖아요. 어. 왜냐면 루머로 돌았던 것들이 거의 백발백중으로 거의 다 맞아버리니까 이것도 노이즈가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고 그게 우리가 이전에 막 그런 얘기들을 좀 몇 번 했었잖아요. 요즘에 정보가 정말 너무 빨리 돈다. 왜냐면 사실 어떠한 특정한 이슈가 나오잖아요.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3분 안에 다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채널 타서 막 자기네들 막 계속 보내기 해서 막 공유해서 도는 게 너무 빠르니까 이게 소문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은 금방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심하시는 부분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헤럴드 경제에서 1시간 전에 나온 이야기는 유동성 확보 롯데 자산 매각 어디까지 롯데 렌탈 등 지분 매각 움직임 롯데 쇼핑 점포 효율화도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롯데렌탈은 최근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롯데 37%, 부산 롯데 22%, 지분율 60%가 대상이다. 그래서 렌탈도 팔고 그 다음에 롯데타워 담보 잡고 강남의 그 서초동 사옥 옆에 있는 그 롯데 땅이 있습니다. 놀고 있는 땅. 그것도 한 3, 4조 원 하는데 그거 그것도 팔 수도 있고 다 파는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산 롯데백화점은 실제로 규모는 큰데 가격은 얼마 안 한다 그래요. 그래요? 한 1,000억밖에 안 한대요.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롯데렌탈보다도 훨씬 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유통 백화점 이쪽은 온라인 오프라인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긴 한. 온라인 쪽으로 넘어갔고 또 오프라인 쪽은 워낙 장사도 안 되고 팔라 보니까 큰 건 없네. 음. 한 뭉치 이걸로 이건 끝이야. 이렇게 해결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이 현금화가 잘 안 되니까 유동성 측면에서 원래 그런 거를 강구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원래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팔고 담보 잡는다고 하니까 오르는 거지. 그동안 하락했던 반등하는 롯데케미칼이 오늘 3% 반등을 하는데 윗꼬리가 달리는 거 보면 힘이 없는 이런 장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10만 원대에서 11월 달 한 달만 지금 6만 5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오케이, 상승 종목은 이런 상황이고 오늘 그래도 코스피 중형주가 그나마 좀 좋은데 두산 퓨얼셀이 9% 갑니다. 뭡니까 이게? 수소 뭐가 있었나 보죠. 공시가 있었든지 뭐 있는지. 3분기 실적 부진에 적자로 전환을 했는데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그거. 본격 강화, 그 나올 때 신사업 됐지. 추진을 통해서 반등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긴 하네요. 나머지 종목들은 별거 없습니다.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HD 현대 마린엔진, 코스맥스 뭐 이런 종목들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하락폭이 뭐 깊지는 않아서 추가적인 코멘트 뭐 이런 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대형주가 좋네요. CJ E&M. CJ E&M이 올라요. 스튜디오들하고 같이 연결됐어요. 최근에 CJ E&M이 52,000원에서 67,000원까지. 근데 요거 오른 거 봤어도 그렇게 아쉽진 않네요. 알았어도 제가 절대 건들지 않았을 종목입니다. 그렇죠? CJ E&M. 뭐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뉴스가 뭐 있지? CJ E&M? CJ E&M 티빙하고 웨이브 합병 급물살 예상에 5% 강세. 있었고요. 합병 추진 대상인 SK 스퀘어와 함께 2,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합병의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분석에 영향을 받는다. 좋은 뉴스네요. 간만에. 삼성증권에서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CJ E&M 이번 투자는 단순한 재무적 지원을 넘어서 티빙이랑 웨이브 협력, 통합 가능성을 강화하는 신호다. 사업적 제휴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공식화했으며 이 단계적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티빙하고 웨이브 합병하는 거 있어가지고 CJ E&M 산하의 티빙, SK 스퀘어 산하의 웨이브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뭔가 힘을 합친다고 하는데 의미 없죠? 티빙하고 웨이브 합치면 뭐 됩니까? 저는 좋아요. 전 두 개 다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좋죠. 소비자는 좋지. 소비자 너무 많아 OTT가. 쿠팡 플레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꼴이 난 거지 뭐. 티빙 웨이브 시간 똑같은데. 합쳐서 좋을 것 같은 분은 사세요. 근데 저는 안 삽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에이구. JNTC, 보로노이,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셀트리온 제약, 펩트론, 네이처셀, 바이오가 좋죠. ABL 바이오 3%에서 6%. 오케이, 알겠습니다. 9시 20분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 추가적인 코멘트 없으면은 어떻게 네, 뭐 자료? 좋으실 대로. 네. 볼까요? 오케이. 자료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두 분 중에서 저도 급하지는 않고요. 저는 신문 세팅을 해야 돼서. 신문 세팅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네. 김장현 본부장님 먼저 한번 가 볼까요? 어떤 인사이트를 좀 반도체 관련해서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타이밍상. 진짜 듣고 싶어요? 네, 듣고 싶어요. 그럼요. 그러면 할게요. 듣고 싶죠. 아니 할게요. 그러면. 예. 안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웃었어요? 아니요. 채팅 뭐 보노보이? 아니 요즘에 조금 약간 츤데레처럼 행동하셔가지고. 누가요? 김장현 본부장님이. 네.
진짜 듣고 싶어요? 아니, 꼭 뭐. 듣고 싶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읍소해야 돼. 아니, 항상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저는 스탠스가 안 좋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네, 제가 네, 좋아하는 건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엔터 얘기하고 있고 뭐 한국전력 얘기하고 뭐 이런 정도 하는데 별로 안 듣고 싶겠죠. 아니에요. 근데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확실한 거 어딨어. 이렇게 해놓고 또 일주일 뒤에 바꿀 수도 있는 건데.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의 뷰니까요. 네네. 네. 오케이. 경계할 것은 결국 실적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한번 들어볼까요? 환율도 그렇고 그 제가 국채 수익률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국채 수익률이 안 내려가도 국채 수익률이 뭐 4.5, 4.7 이렇게 가면 난리지. 근데 국채 수익률이 그 팍 내려가지 않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죠. 왜 올라가죠?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디스카운트하는 게 국채 수익률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국채 수익 높아지면 디스카운트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걸 뚫을 정도로 이익이 좋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안 좋을 때는 국채 수익률이 살짝 약간 수그러든다 하더라도 주가가 확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국채 수익률 붙이는 얘기한 거는 이익이 전망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망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을 때 다른 변수를 했을 때 국채 수익률 뭐 그렇죠. 관세, 뭐 이제 환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적인데 실적이 안 좋대요. 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네, 그래서 하이닉스도 모든 걸 다. 다만 삼성전자는 미리 깠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자사주가 있으니까 버텨보는 거고 하이닉스는 그게 없잖아요. 하이닉스 저거 있었다. 저기 배당하고 프리 캐시플로우 이렇게 하는 거 발표했거든요. 저기 환원하는 거 배당 높였어요. 300원 더 주고. 근데 프리 캐시플로우의 5%를 재무 개선으로 쓴대요. 그러니까 더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 재무에서 여유가 없다기보다도 좀 안정적으로 가기했다. 나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아쉬울 수도 있겠죠. 그럼 SK스퀘어한테는 모르겠어요.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실적이 중요한데 실적의 전망이 꼬라지가 보니까 네. 모건 스탠리 포캐스트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망, 실적 전망은 결국은 외국계 증권사가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국내 애널리스트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직 컨센서스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가라는 건 전망이 이익 전망이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 올라가다 내려가는 거, 꼭 나쁜 게 아닙니다. 반전에서 올라갈 때도 반전에서 꺾일 때도 한두 명이 주도하지 맨 마지막에 10명 중에 5명이 될 때는 이미 주가는 다 반영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많이 얘기했으니까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분기 실적 5조, 6조 사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분기 실적 7조, 8조 사이 얘기가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분기라는 게 꼭 지금 4, 4분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내년 1분기, 2분기 언제. 그게 맞다고 하면은 아까 모건 스탠리하고 우리나라 애널리스트의 약간 낮아진 하고 중간 정도로 가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책 없어요. 주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언제든지 6만 원 초중반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게 초중반 가면요. 내년도 애널리스트 포캐스트 낮은 거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잡은 거 기준 15배 되고요. PBR 1.0706배가 6만 원 초중반입니다. 이거 갈 것 같지만 갈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반대로 5만 원도 언제든지 다시 위협할 수 있다. 네. 중단기로는 실적적으로는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이닉스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얼마냐면은 지난 2개월 동안에 크게 안 변했어요. 35조. 근데 최근에 나온 게 20조 중후반대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아직 모건이 갖고 있는 21, 2조보다는 여유가 있지만은 올해 실적이 23조 정도 본다면 올해 실적보다 얼마나 성장할지 원래 20, 30%, 50% 성장하다 50% 성장할지 까리까리해진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언제든지 전고점은 아니더라도 싸니까 25조가 나온다 치더라도 싸니까 PER 7배 싸지 않아요? PBR 1.6배, ROE 20몇 프로 그게 20만 원이에요. 가장 낮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보다 약간 높은 거니까 이게 가능할 것 같지만 또 반대로는 지금 단기적인 실적이 4분기, 1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16만 원 위협해도 어찌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질문 있어요. 네. 하이닉스
그러니까 그동안에 네. 삼성전자 빠질 때도 그래도 버텨왔던 이유는 네. 그대로 계속 아, 보여주세요. 그래? 예, 예. 삼성전자가 빠질 때도 하이닉스가 버텨왔던 이유는 그래도 엔비디아라는 한 가지의 날개를 그래도 달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엔비디아가 이제 뭐 블랙벨도 네. 나오고 뭐 잘 팔린다고 하고 뭐 네. 그러는데도 네. HBM은 하이닉스가 넣고 삼성전자는 아직 네. 퀄테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네. 안 나오는 상황인데도 네. 관계없죠, 단기적으로는.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 블랙웰의 그 마켓쇼가 만약에 100이라 하면은 그게 103%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90%인데 100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이었는데 갑자기 1.2로 맞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상 얘기했지만 물론 삼성전자 등치가 컸기 때문에 먼저 맞았어요. 왜? HBA 아닌 게 워낙 많으니까 네. 70%. 근데 하이닉스도 HBA 아닌 게 50% 이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HBA 아닌 쪽이 뭉그러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게 실적에 영향을 받치는 거고 삼성전자가 덜 빠지는 것으로 보이는 거는 미리 빠뜨린 반도체 외적인 거. 휴대폰 아니면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도 미리 빠뜨렸으니까 더 안 빠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9조 정도 나오는 영업이익이 갑자기 5조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봤을 때 주고받고 하는데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분기 8, 9조 나오면은 내년도 올해랑 비슷하게 35, 6조 이상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컨센서스 44조예요. 네. 그다음에 최저가 27조고 그렇게 되면 59,000원이고 7.8. 하이닉스 아까 말했잖아요. 가장 낮은 게 20조가 있고 컨센서스는 35조면 내려오고 있다고. 평균이라는 게 어떤 평균인 거예요? 최저하고 컨센하고 중간. 아. 최저하고 컨센하고 중간. 컨센은 대다수 대중. 그러니까 최저는 제일 낮은 거. 최저는 컨센서스 주의 최저. 그렇죠. 아. 예, 예.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평균은 이거 평균을 하는 경우는 컨센이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반대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제가 컨센과 최고를 하겠죠. 지금은 내려가고 있다고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36점은 삼성전자는 작년보다 올라가지 않는 거고 하이닉스는 한 40% 올라가는 건데 요 숫자가 누구지 아까 모건 아니고 또 비슷하게 우리가 굉장히 나쁘게 보는 사람 기준으로는 많죠. 25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아까 이렇게 봅시다. 28조, 36조 기준으로 하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PER 6배, PER 13배, PBR 1.3배, PBR 0.95배, ROE 25.6%, ROE 7.8%. 언제 어떻게 사시겠어요? 뭐가 더 싸 보여요? 모건 스탠의 주장은 제가 아직 그 실적은 걔가 맞을 수도 그 걔에 비슷하게 갈 수도 있는데 아직 제가 이거를 완전히 버리라고 얘기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이에요. 내년 포캐스트를 분기별로 봤을 때 1분기 안 좋다는 얘기는 대부분 다 해요. 어느 정도냐는 건데 3분기 4분기에 올라오느냐 아니야 내려갈 수 있어 이건데 극단적으로 보는 외국계 일부 증권가 3분기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내후년이 개판이다는 얘기 이긴 거고 네. 그건 아니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나온다는 거니까 이 정도 나온다는 기준으로 해서는 둘 다 싸지 결국은 회복된다는 거 봤을 때 근데 그거 갖다 놓고 그러면 HBM 다시 뭐 자사주 아니면 기술력 그렇죠? 대한민국의 위상 여기 환율 어떻게 들어가고 이게 다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항상 말하지만 IT는 진짜 6개월, 9개월 가져가려면 알아서 하세요. 그거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6주는 항상 사이클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간 거 10% 이상 빠졌을 때는 저 기준으로는 손절매요. 들어간 타이밍이 틀렸거나 아니면 안 맞은 거 하고가. 근데 그런 패턴은 아니다라고 하려면은 알아서 하시고 아니면 더 적합한 다른 섹터가 맞다. 근데 싸긴 둘 다 싸다. 그러니까 무작정 빼기는 또 한도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갖는 거지요. 됐죠? 알겠습니다. 네. 됐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정보는 또 잘 말씀을 해주시고 선택은 개인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정말 첨예하게. 그래서 잘 전략적인 선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를 알고 싶으면 제가 설명을 더 드리고 네. 지금 바쁘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유에서 알고 싶으면 제가 따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저는 약간 더 추가적으로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이따가 한번 그러세요? 여쭤볼게요. 보노님한테 이따 갔다 와야 되니까 시장 한 번만 더 볼게요. 또 약간 변동이 있어가지고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양전했습니다. 0.14%, 2,506포인트, 코스닥은 0.72% 플러스 696.
오늘이 이제 또 위클리 옵션 만기 목요일이니까 플러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세컨 라스트 거래일 28일, 29일. 네. 그러면은 여기서 또 그런 먼슬리 뭔가 월간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네. 만지작 네, 만지작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움직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네.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있는 상황이고, 그 어느 정도 위치를 맞추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이제 외국인의 패대기가 더 안 나오는 상황이 되어야 그게 네. 가능한 거고, 그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억지로 수치를 맞추는 게 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약간은 관망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큰 의미를 두시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고, 근데 항상 월봉이 만들어지는 주에는 좀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이 한번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 종목수들에서의 조금 변화들이 일부 있었는데, 네. 일단은 뭐 그쪽은 계속 강하네요. 이제 이전보다 약해지긴 했지만 CBDC 쪽, 그다음에 이제 코인 쪽, 그다음에 사료곡물 쪽 여전히 좀 강하고 약간 에너지 쪽이 좀 세게 올라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산 퓨얼셀이나 금양그린파워나 뭐 이런 쪽 여전히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 진단키트 쪽들이 좀 움직이네요. 랩지노믹스랑 휴마시스랑 뭐 이런 애들 움직이고, 이게 아마 WHO에서 언급한 것들도 일부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텀 피싱이 꽤 많습니다. 뭐 이제 CJENM 같은 애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좀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대신에 이쪽에 가려면은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부각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패드워치에서 금리 인하 퍼센테이지가 꽤 많이 높아져서 다시 70%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건설주들도 요즘에 은근슬쩍 좀 올라와요. 어제는 현대건설 요런 애들이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제 좀 이렇게 윗꼬리 장중에 그래도 5% 올랐으면 어제 같은 시장에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일단 게임주들도 일부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것들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좀 뭔가 바닥권에서 이슈가 바뀌는 것들 봐야 될 것 같고, 하락하는 쪽에서도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제 뭐 최근에 좋았던 변압기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이런 애들 좀 쉬는 거 보면은 확실히 좀 올라가는 거에서의 단기 차익들을 해서 빠른 순환매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 좀 개별적으로 좋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반영을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뉴스가 일단 좋은 쪽에 수급이 가고, 거기서 이제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기관의 수급, 외국인까지 좀 뒷받침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지수는 좀 올라오긴 했는데, 뭐 사실상 여전히 상승 종목군들은 이제 그 테마성이 좀 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로 보면 좀 더 편한데, 네. 이 거래대금 상위 전체로 보면은 삼성 하이닉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지금 바이오 쪽이 꽤 많이 보이잖아요. 바이오 쪽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는 별로 못 가지만 AI 쪽이 수급이 높다라는 것은 얘네가 치고받고 하면서 지금 의사결정이 엄청나게 세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이버가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잘 안 올라오는데, AI 쪽도 생각보다 꽤 많이 있고, 뭐 엔터 쪽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업이 좀 좁혀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다 최근에 강력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속성 있는 쪽에 여전히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보시면은 좀 시장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 밑에 보면은 바이오랑 전부 다 그러네. 그쪽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시장을 좀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진짜 재빠른 순환매네요. 또 지금 한 15분 만에 또 시장에 그런 올라가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그리고 돈이 쏠리는 곳 이런 게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 NC소프트가 3.3% 상승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2%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도 비슷한 상승. 네이버가 주가가 진짜 좋네요. 수급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네. 엄청 좋아. 네. 외국인 기관 동시에 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있죠. JYP도 마찬가지였고, 아, JYP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주도 약간 그런 게 경험했고. 내인연에서 네이버님 됐다고. 그게 또 뭐야? 15만 원에서 20만 6천 원까지 9월, 10월, 11월 동안에 진짜 요렇게만 올라가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하는 순간에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퇴퇴퇴. 기민해야 됩니다. 진짜 모든 거를 네. 다 보고 있어야 돼요. 네. 진짜 아무것도 안 봐도 돼요. 뭐.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아무것도 안 봐고 자기가 생각날 때 보면서 자기한테 맞게끔 하면 되는데 아. 다 따라갈 생각을 딱 마음 갖는 순간에 자기 커패시티, 네. 캐파시티, 그렇죠? 캐파. 캐파, 커패시티. 캐파가 원래 영어 그런 게 없어요. 캐파라면 못 알아들어 잘. 그렇죠. 커패시티. 캐파는 콩글리시죠. 일본 사람이 그랬어. 아 일본 사람이 그렇게 써요. 캐파 이렇게요. 이거였어. 한국도 캐파. 그게 그렇다.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공구리도 콘크리트잖아요. 공구리. 네, 그렇죠. 많이 아시네. 네. 은근슬쩍 나이 들었어. 오라이도 오라이 이것도 alright 이거를 alright. 일본 말로 오라이 공구리. 까먹었잖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니 네. 까먹었어. 저는 사실 이거 광고 빌드업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까먹었어. 네, 그래서 모든 아래를 걸 다 많이 봐야 봤- 된다. 오케이. 네. 하세요. 요다 본다. 다 본다. 블랙박스. 박스. 아 요즘 왜 이렇게 빌드업이 힘들지? 아니 저는 느껴가지고 저는 이거 강조점을 아래를 이제 우리 지금 시장에 바텀 피싱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근데 거였어? 요것도 아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래가 중요하다? 아래가 중요하다. 왜냐면은 역시 요거 이제 보니까 페달에도 페달 보도 그래서 바텀 피싱 요것도 이거 그거 쳐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깝네요. 맞네. 아 아이디어 좋다. 괜찮죠? 초고화질 블랙박스 4채널입니다. 전방, 후방 그리고 아래가 중요한 페달. 페달. 블랙박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차량 막 갑자기 가는데 급발진이니 아니니 소송할 거예요. 2년 걸리고 3년 걸립니다. 페달 블랙박스 같이 달아드리고요. 실내 블랙박스 같이 갑니다. 소니 쪽의 고성능 센서 가지고 있고요. 12개월 동안 무상 AS입니다. 그리고 전문 기사가 방문 설치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꽤 비싸요. 근데 이것도 할인을 해 드립니다. 리싱크몰 다본다 블랙박스 저희가 11월 28일부터 12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요 조그만 블랙박스가 얼마냐? 34만 원. 근데 3%에서 얼마냐? 17만 9천 원. 구미가 땡기네. 예. 설치비도 원래 8만 원인데요. 5만 5천 원에 설치비 따로 설치비가 받습니다. 8만 원이에요? 설치비 8만 원. 근데 이거 배선 이렇게 쫙 해가지고 뒤에다가 천장에다 넣고 이래야 되잖아요. 굉장히 배송비 그 설치비 비싸죠. 설치비도 8만 원인데 5만 5천 원. 3% 핫딜 커머스 우리 특가입니다. 특가. 그래서 4채널 전방 후방 페달 실내 QHD 초고화질 블랙박스. 다른 데 홈쇼핑 보셔도 30만 원, 20만 원 언더인 제품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17만 9천 원에 모시고 있다는 점 고정 댓글에 링크 저희가 달아 드리겠습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블랙박스 필요하신 분은 저렴하게 페달 블랙박스까지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QHD예요, QHD. 와 이야. 이런 용량 많이 먹겠네요. 저장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요거는 뭐 저기 메모리 넣은 다음에 그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자동으로 보통 삭제되잖아요. 그쵸. 어차피 뭐 중요한 건 톡톡 쳐놓으면 또 띵콩하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다 보다.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좋아, 다 본다. 네. 자, 보노님의 뉴스 번호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은 비트코인 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코인이 어제 크게 반등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6개월에서 1년 보유자들이 최근 매도를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밑에서 잡은 사람들, 뭐 500원일 때, 100원일 때, 우리 막 미용할 때, 막 짜장면 먹을 때 비트코인으로 계산했었잖아요. 저도 그 지금 아까워 죽겠는데, 네, 그런 것들을, 그런 분들이 원래 이제 10만 달러 전후로 해서 팔 거다. 이게 사실 코인 업계에서는 도는 그 약간 소문, 도시괴담 같은 건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6개월에서 1년 보유자들이 최근 매도를 주도했다라고 해요. 물론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죠. 그 1년 사이에 한 4-5배 올랐으니까. 근데 그 얘기는 즉슨 추가적인 물량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코인은 뭐 어제 갑자기 쭉 하면서 막 말아 올렸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어제부터 하면 한 4-5% 정도 올랐어요. 꽤 많이 좀 반등을 한 상황이라서 이게 코인 쪽이 어쨌든 수급이 많이 갔거든요. 미국장에서도 뭐 코인베이스 글로벌 이런 종목군들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종목군들 꽤 많이 올랐어요. 걔네들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STO 간담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다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오늘 컴투스 홀딩스 급등 나오는 것도 결국
코인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 연결고리가 생기니까 이런 뉴스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실업 청구 건수 이제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고용이 나옵니다. 항상 네. 월 초에는 고용이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마지막 저는 주간 실업 청구 건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딱 신문이 나왔어요. 이게 21만 3천 건으로 나왔는데 사실 지난주에도 나온 거는 21만 3천 건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수정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 건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고용이 상당히 좀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나오는 이런 고용 데이터들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좀 대기업들은 최근에 환원 정책을 꽤 많이 발표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먼저 선발적으로 하면 나머지 작은 기업들도 여력이 되면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밸류 매력도가 상당히 높게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사들이 많이 생기고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매력도가 다시 한번 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환원 정책 쪽에서 어쨌든 대표격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오늘만 해도 이 JYP 엔터 같은 이 기사가 수십 개는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 기사까지 포함하면 진짜 많이 나왔는데, 확실히 이제 엔터주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기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좀 바닥권에 있는 산업군들에서 뭔가 턴이 나오면 기사가 진짜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그만큼 이 좀 턴이 나오는 쪽에서의 기대감이 높은 쪽, 특히나 관세에서 자유로우면서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쪽이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들고 온 거는, 물론 저는 뭐 엔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크게 없지만 네.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뭔가 찬양하는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올 때는 혹시나 한 번 정도 과열된 것이 아닐까?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 고민을 그치. 한번 해보셨으면 경험했으니까.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오늘 목표 주가 상향이 또 나왔고 9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9만 3천 원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슬슬. 왜냐면 반도체도 그랬고 대부분이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좀 조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엔터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레거시, 그러니까 저기 한국경제TV, 네. MTN, 네. 매일경제 레거시. 그런 데서 이제 열심히 또 떠들고 또 엔터 얘기가 딱 틀었는데 나온다. 이러고 기사가 쏟아진다를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그런 눈치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 현대차 자사주 매입, 저것도 저 대기업 그 재벌 오너 자제 중에서는 정의선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뭐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뭐 빌드업하는 줄 알고. 네? 빌드업하는 줄 알고. 아니요. 정의선. 칭찬을 갑자기 뜬금없이 하기로. 아니요. 아니 정의선이 어저께 제일- 현대차 증권 때문에 일부에서는 아. 현대차 증권의 대주주잖아요. 그렇죠. 현대차 증권이 돈도 한 수백억 매년 버는데 뭐 갑자기 뜬금없이 투자한다고 뭐 한다 그러고 이상하다. 그렇게까지 확대하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갑자기 그 우리 정의선 물론 잘하시고 계시라고 평가가 나고 있지만 얘기하시길래 무슨 뭐가 있나 싶어서. 물론 뭐 100점짜리 기업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100을 물려받았으면 금수저로 시작해서 후퇴하는 그런 거 없이 대표적인 뭐 그런 것처럼. 유통업계 그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그러면 안 100을 된다. 받았을 때 200으로 키우는 그런 능력을 입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진짜 받아야죠. 그러면은 상속해도 오케이. Why not? 그럼 오케이. 그럼 오케이지. 왜냐면 웬만한 경영인이 와도 그것만큼 할 테니까 이제 그 키울 수 있으면 오케이. 근데 받아가지고 죽 쓰고 있고 뭐 이거 한다 그러는데 다 망하고, 일반 사람 같았으면은 하나 망하면 인생 끝이에요. 맞아요. 돈 모아가지고 내가 가게 하나 차렸는데 망한다? 그러면 손가락 빨아야지. 근데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술 마셔. 저거 해보고 연예인이랑 사진 찍어. 또 하나 낸 다음에 그거 안 되면 또 다른 거 해. 와 진짜 인생 편해. 와 너무 부러워서 그런가? 네.
부러워요. 맞아요. 너무 부러워서 그게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장 다시 한번 볼까요? 보노님이랑 헤드라인 몇 개 좀 살펴봤고요. 코스피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보합권에서 2,500선을 두고 왔다 갔다 합니다. 0.1% 마이너스 2,499. 그게 쉽지가 않아. 코스 닥도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0.3, 694. 오늘은 이렇게 조용하게 움직일까요? 아니면 오후 돼서 조금 색깔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저는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어제 수급이 강했었던 산업군들이 다시 치고 올라와요. 어제 이제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그 남북 경협이 제일 셌잖아요. 네. 근데 걔네가 분명 장 초반 때까지만 해도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시가도 뭐 마이너스 시작을 했고, 근데 지금 올라옵니다. 이스트 소프트가 12%, 인디에프가 10% 이런 거 보면은 좀 집 나갔었던 수급이 다시 돌아오면서 왜냐면 지금 이슈가 되게 많거든요. 또 기사가 STO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환매 기조를 잘 잡아야 될 것 같고, 시장 자체는 지수는 좀 심심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좀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위스키를 하나 만드는데 위스키에 그냥 완전체로 꺼내놓으면은 되게 평온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술들 섞은 다음에 막 이렇게 쉐킷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 자꾸 섞이는 요거라 그래. 아니요 여긴가요? 쉐키. 드립의 타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을 것 섞으라고. 가끔 재밌는데 쉐이캅. 쉐이캅 하라는 거죠? 쉐이캅. 새끼. 알아들었어요? 뭐라 네, 그랬어요? 그래서 순환매, 그러니까 순환매 많이 빨리. 급등해서 네, 순환매를 네. 조심해야 되고 그만큼 네. 수급이 이전이 빠르니까 올라왔을 때 차익도 잘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그 아까 같다라는 리포트 많이 나올 때 결론적인 좀 내용이죠. 그런 거 신경 쓰라는 건 맞는 것 같아. 어저께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어느 수준이 미안하지만 더존비선 더전 비존. 몇 가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더 가면은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가는 건가? 그러면서 JYP도 생각을 했었어. 오늘도 엄청나게 JYP 얘기할 텐데 이게 목표주가 나올 거라 했는데 목표주가 오른 거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9만 몇천 원.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옛날보다는 많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올라오는 그렇죠. 거니까 그때 한 번 정도는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더전 비존도 말씀해 주시고 나서 한 20%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17%.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8, 90% 가면은 한 번 정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9시 48분 지나가고 있는데 아까 김정현 본부장님 자료 조금 더 있다고 말씀을 하셔. 뭐 질문할 거 있다면 하시고. 저는 질문은 뭐였냐면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판 섞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결국 지금 보면 모건이 맞았다. 맞다뜨는 게 아니고 모건을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일부가 실적 전망이 약간 그렇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부죠. 얘기했었던 네. 중국 반도체 업체 선전 그리고 미국으로 못 파는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플러스 레거시가 원래 IT 수요가 회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 플러스 삼성전자는 HBM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그거는 거 별도로 하고. 네, 그런 것들 네. 그러면 우리 모건이 먼저 얘기를 했고 로컬들은 쇼크를 좀 먹었잖아요. 그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 그때 2개월 전이었죠. 왜 모건은 그런 지난번에 윈터 이즈 커밍도 그렇고 요 바라보는 능력에 대해서 선구안을 가질까? 뭐가 다를까? 네트워크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네트워크가 달라요? 네트워크 달라서 그런 거예요. 어... 물론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자기 네트워크가 많이 쌓이거나 경험이 많이 쌓인 친구들은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탠스에 대한 유연성이 있죠. 네. 그렇죠. 음. 근데 대한민국의 현대백화점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하고 하이닉스 커버하는 애널리스트하고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현대백화점만 하고 있지 거기 미국에 있는 메이시 백화점 이거 뭐 이런 거 관계 있어요? 그렇죠. 관계 없잖아요. 우리나라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달라야 되는 건데 그만큼 민감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솔직히 태생부터 민감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근본적으로 그 하우스가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회사하고 안 있는 회사 달라요. 근데 글로벌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변화할 때 틀리더라도 조금 약간 무대뽀식으로 보이는 것으로 과감하게 하죠. 제가 여전히 동의 안 하는 거는 내년도 20조인데 내후년도 2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그렇게 내야 그거는 제가 동의를 안 하지만은 실적은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는 포켓에서 나온다는 거는 네트워크 차이다.
그리고 과감성의 차이다라고 보는 거고 목표 주가 동의하는 거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오케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하긴 일본 반도체 업체랑 뭐 중국 반도체 업체, 미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더 큰 플로우를 알 수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일 본부장님 다른 자료 어떤 거 보여주실까요? 사실 개별 종목을 가져왔었는데 그저께 가져왔는데 좋아요. 다른 분위기상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그래요? 할 수 없죠. 이렇게 그래도 알려주세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리포트 개별 종목 지네요. 어제 오늘 나온 떨어지던데? 오늘 아닐걸? 안 빠질걸? 어제 좀 빠졌지. 지네어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싼데 모멘텀도 있는 종목이라는 제목이 그럴싸해서 봤어요. 지네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전 전문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 뭐 재무 상황도 좋고 모멘텀 자기들는데 싼 멀티플의 통합 LCC 대한항공하고 그거 합병되잖아요. 네. 그런데 얘가 대한항공 밑에 있는 거잖아요. 얘 기준으로 에어 뭐 저기 다 붙이거든요. 네. 그럼 얘네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밸류에이션 얼마나 싸냐면은 P 멀티플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게 EV EBITDA 멀티플이고요. EBITDA 멀티플로 다른 항공사들이 4점 몇 배 가는데 얘네가 1점 몇 배거든요. 감이 안 오죠. EV EBITDA 그러니까 차익금이 없고 돈은 많고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개떡이에요. 지금 2배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15,000원이 EV EBITDA 2배예요. 근데 왜 에비따로 해요? 굳이? 투자가 많으니까. 한국이 투자. 아, 반도체도 지금 우리가 워낙 시크릿컬 하니까 사람들이 피해하지만 제가 연금 애널리스트 처음 할 때는 EBITDA를 했어요. 왜? 투자되고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을 애드백 해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EBITDA를 많이 사용하고 사실은 10년 전만 해도 그 저기 통신 있잖아요. SKT 이것도 투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걸 다 그 보존시켜줘야 돼서 EBITDA를 많이 썼는데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거든. 그래서 EBITDA는 감가상각도 들어가는데 그 부채도 들어가고 그렇죠. 넷때 들어 그러니까 복잡해지잖아요. 이자 비용이랑 그렇죠. 세금이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낮아거든. 거니까. 그 스스로 이제 EBITDA 안 하는 거야.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저거 하는데 사실 투자가 많이 되는 EBITDA 합니다. 근데 이게 글로벌 하우스, 글로벌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2분의 1도 안 된다. 네. 2배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런 거 있을 때 밸류가 좀 싸다. 그래서 15,000원 부는 게 있는데 와닿더라고요. 네. 근데 환율도 더 이상 안 가고 유가도 내려가고 하면 가벼운 거 가겠네. 시가총이 작아서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네. 오늘 요거 제목이 이렇게 쓰면 저 같은 사람도 노트도 봅니다. 제목만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 안 읽었어요, 제가. 네. 안 읽었어요?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지네어는 예, 아까 이거 괜찮다라고 제목. 말씀해 주셨고 유안타에서 나온 크게 읽어주세요. 이거 지금 저기 그 스크린이 제대로 안 난또 나와가지고, 뻔했는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유안타에서 나온 우측으로. 조금만 스크린은 네, 오케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한이 한국할 때 착한 주식. 제목이 재밌죠. 한국판 아베노믹스는 사실상 어렵다. 밸류업의 박차를. 핵심은 밸류더라고. 그리고 근성이 있대요. 드러나지 않아도 근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이분은 조선 여력이 있다. 반전 미디어 엔터 이성을 찾는다. 자동차 여력 반전 이성. 잠시만요. 속보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그래요? 3.0%로 인하했습니다. 3.25에서 3.0으로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을 하고 한 달 만에 또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25%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2분 전에 나왔습니다. 형님들 저기 채팅창에 속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걸 인하하네. 경제 55분이니까 코멘트 요 금리 인하 관련해서. 경제 성장률도 떨어졌어요. 1.9에서 0.2%, 그러니까 2.1에서 0.2% 포인트 떨궈서 1.9% 포인트가 된 거니까 네. 경기를 안 좋게 봐서 좋게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감입니다. 네, 13년 만에 이렇게 연달아 내리는 거니까 네. 그때 떨구 때가 2008에서 2009년 이때거든요. 하반기에서 초반대니까 그때 이제 금융위기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생각보다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저는 만약 그렇다면 외국인이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한데
꼭 포지티브하다고 볼 수만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인하하는 게 얼마나 안 좋아서 인하할까라는 센티? 뭐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아, 일단 금리 내리면 보통 좋은데 주가는 네. 오케이. 시장은 반응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2분 전에 나온 소식인데 이게 나오고 나서 분봉으로 봤을 때는 바로 좀 반응을 합니다. 코스닥이 0.6%까지 오르고요. 코스피도 0.2%까지 바로 반응을 하기는 하네요. 오늘은 외국인이 그거 보고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아니 외국인이 밤새서 오늘 한국장을 보고 있다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니까 오늘은 우리끼리의 반응이죠. 내일 그래요? 가야죠. 외국인이 팔다가 한 지금 1,300억 정도 팔고 있거든요. 네. 1,700억, 1,600억 정도까지는 팔다가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고 한 300억 정도 매도 규모가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 말씀은 이제는 그 한국장을 볼 수 있는 외국인이 있고 안 보는 미국 유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면 내일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이라 본다면은 컨센서스는 이러했거든요. 컨센서스는 뭐냐면은 동결할 거다. 네. 근데 톤을 비둘기식으로 할 것 같다. 이런 게 조금 더 우세한 컨센서스였거든요. 오케이.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하면은 일단 당장에 혜택이 있는 주식들이 있으니까 주가 반응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외국인이 거기다 어떻게 반응할지는 뭐 하루 정도는 있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아까 자료를 마무리를 못해서 그 마무리 부분, 그 결론 부분만 살짝 말씀해 주세요. 리포트 못 봤어요. 그냥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주식이나 이 자체가 아직 우리가 남아 있다. 오랫동안 올해 들어와서 이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항상 상대적인 우리가 못 간 거. 그 여거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인데 그래도 기대할 게 있는 게 밸류업과 근성이 남아 있는 게 있고 조선 미디어 자동차다. 약간 감성 리포트네요. 한 20매치 되는데 못 봤어요.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저것만 보면 약간 감성 리포트. 약간 서운함. 아니 좋은 뜻으로 쓴 것 같은데. 근데 착한 그렇죠, 주식이니까 그렇죠. 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생각인 거죠. 그렇죠, 싼 거 그렇죠. 알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안 가냐는 걸 써야지. 그 아니 얘기했잖아. 같이 안타깝죠. 한국판 아베노믹스는 사실상 어렵다고. 이런 것까지 있으면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우리가 과감하게 쓸 수 있으면은 네. 그쪽에 베팅할 수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중국이나 뭐 유로처럼 우리는 그런 룸이 없거나 그게 리스크가 따른다 보니까 그걸 못 한다고 하는 거니까 네. 정책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우리도 느낄 것이고 외국도 그걸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여기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금융도 얘기했고 근성도 얘기했고 조선 미디어 엔터 자동차 얘기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제목이 져서 가져왔다. 착한 주식이라 해서 누구 소리인가 했더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율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러면은 달러 환율 1,500원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1,390원 초반대에서 지금 1,395원으로 바짝 올라오고 있는 상황, 상승폭을 조금 더 넓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 1,400원 뚫고 또 가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딱 읽고 끝낼게요. 와, 벌써 10시네. 네. 위섬 칼리지 시즌2 슈퍼 얼리버드 기간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로 딱 이틀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혜택을 말씀드릴게요. 교보문고 전자책 서비스 요거 11만원 상당 1년 이용권, 3프로 멤버십 서비스 10만원 상당 3개월 이용권, 매월 북콘서트를 초청합니다. 요거 굉장히 재밌는데 저희가 초청을 해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여러분끼리 독서 모임을 하고 인증할 시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총 이렇게 20만원 30만원 이상의 혜택과 최초로 또 한국에 오는 월스트리트 최고의 투자자 톰 리의 흑백 머니쇼 온라인 수강권 제공까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 혜택이 45만 원이 넘는데요. 현재 슈퍼 얼리버드 가격이 45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혜택을 다 가져가시고도 9천 원에 시즌 2를 들으실 수 있는 혜택인데요. 슈퍼 얼리버드가 지나면 가격이 훨씬 높아질 예정이니까요. 토요일까지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까지 조금 더 나아지기를 좀 기대하면서 이따가 클로징 벨에서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